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28일입니다.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요즘 많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 방송을 도용하는 그런 이 유튜버들이 요즘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버들은 제 음성을 변조해 갖고 하기도 하고요. 이 화면이 없이 그야말로 음성만 내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뻔뻔스럽게 그대로 음성을 다 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어나운서 같은 사람 하나 이 가짜로 이 논평원은 같이 하면서 제 음성만 내보내고 있어요. 이런 것 전부 다 가짜 방송입니다. 도둑 방송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전부 일괄 법적 조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용 방송하는 친구들 절대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저는 경고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제가 다 지금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방송 보시면 거의 댓글로 이거 가짜 방송이다, 본 방송은 전옥현의 안보 정론 딱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방송들이 말이죠, 정말 우리 이 건강한 유튜브 세계를 많이 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이트들이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모든 수사력을, 국내외 수사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반드시 발본 색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그런 댓글이라도 또 올려주시고 그런 방송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저는 제 방송을 어느 누구에게도 보도하도록 허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거는 양해한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들으신다고 그러는데요, 전부 그거 가짜 방송이에요. 그래서 전옥현의 안보정선 제 이 얼굴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는, 제 얼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 얼굴이 나오지 않는 이 어나운서 하나 딱 세워놓고서 제 음성만 또 내보내는 이런 교묘한 방송까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제가 당부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를 쭉 정리해서 보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해요. 시기적으로 내년 재보선 때문에 더 급하게 됐고, 지금 쫓기는 신세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여유만만하게 해오다가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낭떠러지에 처해 있어요. 그 낭떠러지에 몰락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추미애예요. 그래서 지금 추미애와 청와대 간에 일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는 일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잘못도 없어, 추미애가 다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고요. 지금 추미애는 말을 딱 안 하고 있어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가 어떻게 나오는 걸 보고 반격을 가할 그런 각오를 다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추미애는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이 정호승 시인이죠, 산산조각, 그래서 광명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꿈을 꾸겠다 하는 걸로다가 내가 만약에 이번 징계국면에서 실패하더라도 나를 내팽개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 여러분들께 이제 실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금 이렇게 정부 여당이 전국을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권을,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국정 운영,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죠? 이 국정 최고 책임자 입장에서 상식이라고 한다면 보수와 진보를 모두 어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최종적 목표, 그리고 또 출발선도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두고 정책을 결정해야 돼요. 결정 과정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의 시점과 주 결정의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시행의 과정, 그 다음에 시행의 최종점도 모두가 법과 이 헌법과 그 다음에 일반 이 세부 각종 법률에 맞게 해야 되는데요. 이걸 법을 다 무시해가지고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처럼 행세하다가 지금 말하자면 망조가 들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망조가.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좀 점잖게 얘기하면 레임덕이고, 그냥 통설적으로 감정을 담으면 망조가 드는 거예요. 지금 35%가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35%로 긍정평가가 그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네임드에 들어간다. 이런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지금 억지를 쓰고 있고 묘안을 찾고 있는데, 꼼수를 찾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고 전공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바로바로 고쳐나가면 우리 국민들이 또 이해해줘요. 그런데 그걸 할 가능성이 전무하니까 국민의 분노는 계속 하늘 높이 올라가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상상 이외의 비정상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 일례 지금 강경화 장관, 이건 뭐 본인이 그렇게 작전을 짠 건지 안 짠 건지 모르지만, 강경화 장관이 지금 내 보도를 보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횡재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하는 사이에, 고수들 사이에서도 이 강 장관이 주식 투자 전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웃지 못할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언론사 보도를 보면 굉장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재산 등록 신고를 한 걸 보면 2017년도, 18년도 쭉 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주식 여러분들 뭐 황제주 중에 황제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년도에 17년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삼성전자 보유 주식이 200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황금 액면 불안을 해가지고 200주가 1만 주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9년도 재산 등록할 때 보니까 약 3억 8,700만 원에 신고를 했는데, 평가액이 이것이 이제 액면 분할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는 무려 24일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엊그제 24일이죠. 7억 7,800만 원이 돼가지고 약 4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그래서 이 거둔 이유를 쭉 분석해 보니까 워렌 버핏과 같이, 첫째, 장기 보유한다. 두 번, 장기 보유를 해가지고 배당금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노린다. 그래서 투자의 기본 정석대로 따랐다고 하는 것이 따랐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 장관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웃지 못할 지금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것 중에 하나는요. 또 웃지 못할 일. 이 김용균 모친이, 이 구역 사건의 김용균 모친이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단식 투쟁을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 이한빛 PD의 부친 이용관 씨가 또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어제 당정청 고위 회의가 열렸어요. 국회에서.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 단식 농성 현장을 정세균 총리하고 노영민 실장이 갔어요. 그런데 서로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비밀리에 갔다가 거기서 들통이 났어요. 서로 부딪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망신을 당한 겁니다. 뭘 망신당했느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빨리 제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농성하고 있는데요. 이거 빨리 제정해달라. 그러니까 둘이서 각자 자기 바쁜 얘기만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세균 총리는 이거 국회에서 하는 건데 각자 하는 일이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는 행정부 총리지 국회의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소관이 아니라 이렇게 딱 하고 현장을 빠져나갔어요. 노영민 실장은 나름대로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빠지고 나갔지만은 너무 애매모호한, 그야말로 하나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망신만 당하고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당정청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도 하고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백신을 언제 어떻게 우리 국민들한테 접종을 해줄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노영민과 그 다음에 정세균 총리가 하는 말이 달라요. 노영민 이 비서실장이 너무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2월부터 접종이 시작돼서 2분기 때 되면 우리 일반 국민들도 접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2월에 들어와서 접종할 때는 이 고위험군들, 노약자라든가 의료진들한테 먼저 하고 일반 국민은 2분기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정세균 총리가 그거 아니야. 언제 들을지는 가봐야 돼. 그 계약 내용을 잘 봐야 돼. 그리고 제약회사의 사정을 봐야 돼. 이렇게 말을 달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언론인들이 볼 때 지금 그러잖아도 지금 백신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입니까? 두 거두가 하는 얘기가 다르니까 얼마나 이것도 망신스러운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지금 뭐냐? 지금 사실상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이건 노영민 실장이 잘못한 거예요. 왜냐? 노영민 실장은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이런 당정청 회의가 나와서 국민에게 알릴 게 있으면 고유의 청와대 사항이 아니면 각 부처 아니면 정부 책임자인 총리한테 맡겼어야죠. 총리가 중대본부장도 역할도 하고 있잖아요. 키 컨트롤 역할을.
거기에다 맡겼었는데 본인이 톡 튀어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다 각자 꿈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콩밭에 있어요. 지금 현재 노영민 실장은 지금 보이는 것은 콩밭, 청주, 충북밖에 없어요. 내후년도 도지사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한마디 함으로써 난 백신까지 챙긴 사람이야. 나중에 홍보자료에 한 줄 써 넣어야 돼. 이러니까 본인이 한마디 한 거 아니냐. 만약에 기자들이 질문한다 하더라도 그거 우리 정세균 총리 옆에 계시니까 총리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양보를 했어야죠. 뭐 치고 나와요. 나올 때는 안 나오고 나오라고 할 때는 안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할 때는 나오고. 이게 무능한 거고 이게 아마추어 정부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 정권이 성공할 리가 있어요? 실패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는 노영민 실장이 아주 잘못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농성 현장에서도 둘 다 사실상 창피한 일을 당한 것이고 이 기자회견할 때도 둘 다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뭐냐. 최근에 말이죠. 탄소 제로 2050 탄소 중립선언 할 때 이게 흑백 처리역에 KBS를 에게 해서 간섭을 했다 이거죠.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 이런 입장에서 야당에서 탁현민 고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소하기로. 대검에 고소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딱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방송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핵심 가치로 다루고 있는 방송법의 근본 취지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방송법 제105조 1호에 따른 방송 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판단입니다. 딱 이렇게 되니까 탁현민 비서관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점잖게 나가야죠. 탁현민 비서관은 완전히 약방에 감춰요. 아무 때나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반박하려고 주한 외국 대사들이 칭찬한 점 이거를 또 전부 다 까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서울에 나와 있는 외국 대사들은요. 외교관이에요. 외교관들이 쓰는 레토릭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진위가 있는지. 외교적 레토릭 차에서 한 의미도 많아요. 근데 그걸 고지고대로 마치 이걸 가지고 법에서 재판에 가면 이길 것처럼 딱 단정을 해가지고 여론몰이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 안에서도 너무 톡톡 튄다. 나올 때나 안 나올 때나 너무 튀어나와서 문제다. 대통령 참모가 심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을 수 없는 일, 이상한 일들. 정말 어떻게 제가 주제를 고르다 보니까 이상한 일만 많이 고른 것 같지만 정부 여당이 하는 일들이 다 이상한 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 우습게 거리가 되는 일들만 해요. 여러분들 최근에 추미애가 국회에서 책 한 권 들고 나와가지고 폼 잡은 거 있죠? 그때 책이 뭡니까?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연주 변호사가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19년 전에 검사 생활 딱 1년밖에 안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검찰을 비판한 거예요. 뭘 알겠어요? 1년짜리가. 그것도 19년이면요. 상전벽 해갖고 세상에 2번밖에 해요. 요새 디지털 시대 아니에요? 20번, 200번도 바뀔 수 있어요. 이 책을 들고 와서 폼을 잡은 게 추미애예요. 그리고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 몰아내려고 식물총장 할 때 내 명을 거역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명을 거역했다. 집 밑에 부하 쫄겨라 이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아주 XX 망신을 당한 거 아니에요? XX 망신. 그러니까 고개도 내밀지 못하고 지금 꼼짝 지금 딱 숨어 있어요.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몰라요. 내일 출근하게 될지 아니면 내일 또 느닷없이 휴가 처리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미애가 끼고 돈 이연주 변호사가 무슨 일을 또 벌렸느냐? 책 장사를 하고 있어요. 책 장사. 이연주 변호사는 또 조국 아주 친조국이에요. 완전히.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요. 이 페북에 글을 올리면서 최근에 조국 부인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푹 빠진 사람이에요. 뭐라고 비교했느냐? 정씨를 예수에 비교하면서 정경심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박해받은 이유가 그러하듯이 죄 많은 자들은 자신의 죄보다는 그 죄악을 들추고 없애려는 자를 더 미워하는 법이다. 이렇게 예수에 비교해요. 그러면서 이런 페북에다가 글을 쓰면서 맨 마지막에다가 자기 책 갖다가 딱 링크를 걸어놓고 책 한 권 사달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 팔고 나면 그 인쇄 앞으로 제가 감옥에서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페북에 글을 올리면서 그때쯤 되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등등으로 기소되어 고생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에게 그동안 검찰님의 피의 제물이 되어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고 인세를 십시일반 영치금으로 나눠드릴 것을 약속한다. 그러면서 책을 구할 수 있는 온라인 대형 서점의 결제 페이지를 연결해 놨다. 이게 인간입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어쨌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희한한 일 내일 또 벌어집니다. 악법을 본래 악법인데 또 한 번 더 악법으로 고쳐가지고 내일 공수처장 후보를 이제는 대통령께 추천해요. 2명. 이거를 또 추미애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하지 말라 요청하는 서한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묻지마 공수처는 사실상 권력의 사냥개다. 역사의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지금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된다. 그리고 권력의 사냥개가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요. 글쎄 이런 걸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겠습니까? 예. 자, 다음에는 지금 동부구치소가 난리가 났잖아요. 541명이 급격히 확진이 됐어요. 아주 급속도로. 이 원인을 쭉 분석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 즉 방역 조치가 전혀 안 돼 있고 또 이 관련 사실을 대언론에 공표하지도 않고 또 은폐하고 늑장 반역 탓이 크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 동부구치소가 아파트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구조적 문제점도 물론 있지만은 이런 법무부에서 고의적으로 은폐한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방역에 늦장 대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비판이 나오느냐? 하필이면 이 확진 추세가 나오는 시기하고 추미애가 윤석열을 몰아치는 시기하고 딱 겹친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페북에 글을 올리는 것도 검찰 개혁, 윤석열 몰아내기 작업에서 윤석열 몰아내는 데만 골몰하고 있고 이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확진과 관련해서는 단 한 번 방문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마스크조차도 이 수감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막 확진이 될 때 2차례에 걸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이러니 마음이 이 사람도 콩밭에가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 몰아다녔는데 그래서 동부구치소가 지금 이렇게 확진 집단 시설이 됐다. 더군다나 문제가 뭐냐면요. 외국에서는 이 구치소 같은 데서 이 확진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 이 워닝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일을 벌려놨다.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가 결국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곤욕을 치른 원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원인이 추미애와 윤석열과의 갈등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바로 뭐냐? 바로 코로나 아닙니까? 그래서 추미애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두 가지 이유로 가장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 모두가 다 추미애와 관련된 원인 제공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히다. 그래서 추미애하고 제가 왜 청와대가 전면전에 돌입했느냐? 추미애가 지금 청와대를 가차없이 때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코로나 지금 동부구치소 문제가 됐죠. 그 다음에 노영민은 본래 내년 1, 2월 달 가서 1, 2월에 2차 개각을 해놓고 2월 빨라야 한 2월 정도에 가서 사회를 점잖하게 꽃가마 타고 나가가지고 딱 청주에 가서 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금 추미애 이 유탄이 노영민한테 떨어졌어요. 그 노영민이가 이제 이번 주죠.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에 사의를 표명했다. 측근들한테 밝혔다. 이것이 TV조선의 단독 특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임에는 양정철 카드가 지금 급격히 부상하고 있고 이제는 임기 말이 갔다 오니까 역시 3철밖에 없다. 그래서 이호철은 다시 민정수석으로 와야 되고 양정철은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을 맡아야 된다. 이미 전해철이는 행안부 장관이 임명됐다. 이렇게 해서 이 양정철 카드가 지금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정철 성격이 좀 그립이 세고 물불을 안 가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총장 될 때 뒤에서 마쿠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양정철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당시에 총장 되는 것을 조국은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양정철이가 이거를 많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을 막을 사람은 이제 추미애도 떠나고 그렇다고 본다면 양정철밖에 없다. 그래서 양정철 카드가 급격히 지금 부상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추미애가 이 청와대를 가만히 안 두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상당한 지금 이 갈등, 알력 관계가 추미애와 윤석열 때 못지않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닷없이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청와대에서는 계속해서 징계 열리기 전부터 징계 열리고 난 이후까지 이 상황은, 이 징계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책임은 추에게 있다. 이렇게 추에게 전극적으로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6일 날 정만호 소통수석이 뭐라고 했느냐.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제기하고 집행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지난주 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량이 없다.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명만 하면 된다. 더 이상 대통령은 재량이 하나도 없다. 이것만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지난달에 추 장관이 윤석열 직무를 정지시킬 때도 발표 직전에서야 보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까지 언론에 다 이실직고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느냐. 검사징계법 23조에 따르면은 검사 징계의 집행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는 건 맞다. 그런데 대통령이 제청된 징계안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도 총리 제청대로 해야 된다는 거 얘기 아니냐. 그게 언제 말이나 되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 보도되는 정서를 보면 공수처장 내일이 아니지 이제 오늘이요 28일 날 추미애가 청와대에 제청을 하면 그걸로 추미애는 임무를 다 마지막 하는 걸로 보고 내친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추미애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전국을 혼돈 속으로 몰고 간 것은 추미애가 제1 책임이고 두 번째는 제대로 컨트롤키 역할을 못한 노영민에 있다. 그래서 노영민이 잘라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런 여론의 흐름을 알고 측근한테 내가 이번 주에는 사직할 거야.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추미애가 노영민까지도 조기에 밀어내는 모양새가 같다 보니까 이 전국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원래 문재인 대통령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추미애를 강금실이가 아니라 장관에 임명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못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청와대가 저렇게 책임론을 추미애한테 밀어내는 원인은 사실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1년 내내 추미애가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켰는데 대통령이 꽁꽁 숨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 바로 문재인한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갑자기 목이 잠겼어요.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